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설가 심우정 선생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심우정 선생은 2017년이죠. 개간지 문학나무 신인상으로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 첫 번째 창작집 사방공사를 문학나무에서 냈고, 이번에 올해입니다. 두 번째 소설집인데 이번은 장편소설이에요. 수아의 산수화라는 장편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네요, 그죠? 수아의 산수화. 수아가 주인공이던가요? 예. 대강 어떤 내용들이죠? 수화가 그건 1959년 한 해를 이렇게 들여다본 소설인데요. 네. 21살쯤 되는 수화가 1년 동안 겪는 거를 쓴 작품이에요. 예. 제가 그 소설을 다 읽고 맨 뒤에 발문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뭐 그런 인연으로 함께 자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소설은 1959년이라는 한 해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필이면 왜 요 해를 택했습니까? 그때가 제가 7살 되던 해인데요. 예, 벌써 나이가 나왔네요. 7살 되던 해인데 그때가 그 시절을 거의 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잊히지가 않고 지금하고는 진짜 다른 어떤 세계 같은데. 그 무대가 농촌이죠.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상남도 합천지역. 그렇죠. 아, 하천 중에서도 고향이 그쪽이에요? 예, 대양면인데 그때 그 풍경들을 지금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제가 발문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겪었던 그 시대고 제 고향 또한 거기서 멀지 않은 경북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은 누구나 다 체험해봤을 일상들, 풍속들, 자연들,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59년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해에 3.15 부정선거에서 4.19가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5.16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봉건사회, 그것이 온전하게 무너지고 진정한 어떤 민주화의 토대를 쌓는 시기,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산업화로 가기 직전 한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 산업사회로 가기 직전의 풍속도로 보면은 좋을 듯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으면서도 느낀 건데 많은 부분이 자전적인 이야기들이죠. 예. 거기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실은 모델이었고 친할아버지, 큰 할아버지가 좀 유명한 학자 어르신이었는데 직접 뵙지는 못했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이가 그 시대에 그 여기저기 다 들려있던 이야기예요. 예. 특히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저는 물론 이 소설 자체가 거대한 어떤 서사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작가가 의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사 형식인데 또 그것이 소설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그 서사 구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낱낱이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장례, 제사, 예절, 노동, 이 모든 이야기들이 파트별로 아주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심우정 작가의 가장 큰 특장을 나타낸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되게 어떤 거죠? 예.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죠? 많은 부분이 사실은 좀 예. 빠져 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게 다
살아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다 행하고 그리고 느끼고 이랬던 부분이라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왜 그렇게 못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던데요. 어릴 때의 왕국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 기억을 못 잊어갖고 아마 그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글을 쓰는 작가는 자기의 체험적 그리고 그 윤년에 대한 감상 이런 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이 작품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독자편에서 보면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풍속의 재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 뭐 한 40대까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생활을 몰라요. 그죠? 자, 절대 그 모르죠. 배짝이니 상여집 이야기니 보리타작이며 지붕 올리는 일이며 이런 것들이 낱낱이 제가 읽을 적에는 마치 흑백 사진을 필름을 되돌려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났을 때의 느낌은 어땠어요? 후련해요? 아니요, 후련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요새 젊은 작가들이 못 쓰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흔히들 그럽니다. 작가들도 자기 나이에 맞는 작품을 쓰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저도 자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배의 작가들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풍속의 재현 같은 이 시대를 직접적으로 살았고 심히 겪었던 분들은 다 떠났고 그렇죠. 또 우리 그 아래 세대들은 한 번도 겪어보질 못했고 네. 그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는 작가는 아마 특히 그 시골의 여성들 이야기 쪽 이야기는 아마 우리 심호정 선생이 가장 특기를 부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군사정부가 들어서 산업화로 가기 직전 네. 그 시기에 우리의 삶들이 어땠고 우리의 농촌사회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은 그 시대의 신문들을 뒤져보는 일보다 이 소설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갖고 우리 문학사에서 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소설가가 된 게 아주 늦었어요, 그죠? 예. 왜 뒤늦게 소설 쓰려고 마음 먹었어요? 저는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 만나서 쓴 거죠. 젊은 날엔 소설을 쓰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막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진짜로 쓰게 될 줄은 저도 좀 몰랐죠. 예. 방금 이야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랑 우리 심 선생이 만난 게 지금 한 몇 년 됐나? 거의 10년.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죠? 예. 아주 늦은 나이에 소설 공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랑 인연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그동안 남몰래 쌓아놓았던 그 축적된 자산들의 넉넉함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금세 괜찮은 소설들을 내놓기 시작했던 분으로 지금도 기억합니다. 소설 쓰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죠. 그리고 남들은 몰라줘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족감, 만족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희열 같은 게. 아직 희열을 느낄 그런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고요. 그냥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할 때는 다른 온갖 잡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오로지 그 일만 하니까 네. 그게 좋은 거죠. 세상 떠나기 전까지 소설책 10권 내시겠다고? 10권에서 15권을 15권까지. 올려볼까요? 20권도 괜찮아.
소설 쓰는 일이 예전만큼 또 이 소설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문학을 접했고 젊은 나이에 소설가가 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열정들 갖고 문학에 덤벼들던 사람들이 요즘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우리 심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소설을 쓰는 재미가 이건 누구한테 소문낼 수도 없고 뭐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내년쯤에 단편집을 한 권 더 내고. 지금 그동안에 쓴 단편들이 그만한 분량이 되죠, 그죠? 예, 조금씩만 손보면 뭐 한 권은 될 것 같고요. 2년 있다가 장편 한 권을 더 내야죠. 예, 요즘 제가 요즘 나이로 겪고 있는 이런 거를 좀 써볼까 해요. 예. 소설 쓰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점은 뭘까요? 생활을 하면서 쓰는 일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바빠요? 아직도 바쁘죠. 참 손자들 키우고 그러고 한다고 하니까. 아직도 바쁘고 네.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뭐 앉으면 그래요. 그냥 거기가 뭐 쓸 수 있는 아무 공간이라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자신을 길들여야 이걸 쓰지. 시간을 막 남자분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쭉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틈틈이 그냥 뭐 쓰는 거죠. 예. 제가 그동안 참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성인들 이렇게 소설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여기 심우정 선생에 대한 자랑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방금 이렇듯 바쁘다 하면서도 그리고 생활도 그렇게 넉넉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꾸준히 작품을 써온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면서 담담하게 자기의 살아온 발을 손으로 쏟아내는 그 자세가 우선 뛰어나고 그걸 또 받쳐주는 독서량들, 문장력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심우정 소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 선생 앞으로도 좋은 소설 많이 쓰고 이러면서 남은 생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